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오랜만에 오는 로봇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달성 기념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두산 사업 재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 재편이라는 게 이제 지분이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구조를 짜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조가 짜여졌냐? 두산 사업 재편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그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원전 생각하는 그 기업 맞고요. 존속 사업회사와 두산바켓 지분 46%를 보유한 신설 투자 회사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 인적 분할한 회사를 이 두산 로보틱스는 신설된 투자 회사 지분 전량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바켓 주식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 주식 0.631746주를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사실 두산바켓보다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높으니까 한 주 이하인 거죠. 두산바켓의 잔여 지분 약 54%를 시장에서 공개 매수해 100% 자회사로 흡수를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두산 밑에 지분 30%, 두산 에너빌리티 68%,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켓이 46%로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신설법인과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를 하고, 그래서 두산 바켓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주식을 아까 0.6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식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주식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분이 줄겠죠. 그래서 42%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분을 주고 나누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두산바켓을 시장 공개 매수까지 포함해서 지분 100%를 가지게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은 42%, 그 다음에 30%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이 조금 줄고 두산 밥켓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가는데 46%가 아니라 지분 100%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굳이 이거를 욜로 붙이고 지분 100%에 지분 조금 줄이고 뭐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궁금하겠죠. 왜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그럴 이유가 있다더라.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가 결합한 스마트 머신 부분은 이번 재편에서 가장 큰 변화라는 거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장비 분야 선두 기업인 두산 밥켓 역량을 활용해 두산 로보틱스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산 밥켓이 뭐 여러 기업들에 대한 영업망이 있겠죠. 그 영업망에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끼워 넣어 보자. 뭐 이런 부분이고요. 두산 밥켓은 지난해 매출 9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상당히 알짜 기업이죠. 왜냐하면 영업이익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두산 내에서도 중요한 기업이라 말씀드리겠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금 지원도 두산 로보틱스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많이 벌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놔야 된다는 뜻이죠. 무인화와 자동화를 추진 중인 두산 밥캔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가 축적한 무인화 로봇 기술 등을 단기간 내 사업에 접목시킬 전망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뭐 두산이 사업 재편을 한 이유가 뭐 그럴듯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입니다. 두산의 진짜 이유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두산 밥캣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출이 9조인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갑니다.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현재 3년 이상 달성하고 있는 두산그룹의 알짜 기업이에요. 그게 두산 밥캣입니다. 상당히 달콤한 기업이죠. 근데 기존 두산의 구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 두산 밥캣집은 13.8%만 보유를 합니다. 왜 13.8%냐? 이거를 이미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의 지분 30%에 46%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두산의 지배는 13.8%라는 거죠. 여기 30% 안에 있는 46%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13.8%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나온 영업이익의 사실 수익도 1조가 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3.8%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금 이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돈이 정말 많고 수익도 많고 알짜 기업인데 그 기업에 내가 수익을 지금 1조나 나는데 먹는 게 13.8%밖에 안 돼?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알짜 기업의 지분을 더 얻고자 고평가되어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과 교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적정 가치 있는 기업과 적정 가치에 있는 지분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상 교환이죠.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 회사지만 미래 전망으로 기업 가치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4조, 뭐 5조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 지분을 조금 싸게 그리고 이 고평가된 이 유리한 부분을 이용해서 얻고자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환 비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래서 교환 비율을 확인해 보면은 한 주당 0.631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규모 차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두산 밥캣이 1조 버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1조 법니까? 네, 못 벌죠. 그 안에서도 이만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매출은 두산 마켓만큼 나니까? 안 나죠. 수익도 안 되고 매출도 안 되고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주를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두산 로보틱스의 고평가를 이용해서 두산 마켓을 먹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 교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분까지도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해 두산 마켓 100%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두산 밥캣이 실제 46%가 넘어오는데 나머지 54%도 인수를 해버리죠. 그래서 46%가 일로 들어오고 나머지 54%까지 싹 다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분이 68%에서 42%로 줄지만 기존에 13.8%였던 두산마켓의 수익을 지금 42%에 100%이기 때문에 두산마켓 수익 또는 두산마켓의 이 참여가 42%로 늘어나는 거죠. 몇 배입니까? 3배가량 늘어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두산밥켓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는 구조가 이번 기회를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돈을 많이 버는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남이 돈 벌고 남이 가져가는 게 배 아픈 게 두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대로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42%만큼 두산 바켓을 지배합니다. 아까 13.8%에 비하면 한참 많은 수준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이 이번에
사업 구조를 개편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두산마켓의 수익을 더 얻기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부분이고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해서 우리는 이걸 MSCI 지수 변경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MSCI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력 후보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MSCI는 언제 변동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분기가 끝나기 한 달 전부터 보통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럼 결정은 그 전에 결정이 되겠죠. 변경이 한 달 전, 그럼 결정은 그 전. 그래서 현재 7개 종목이 후보군으로 떠오른 가운데 1차 관문인 시가총액 6조 원 돌파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6조 돌파를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이유가 6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리면 안 되고 천천히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도 좀 애매합니다. 두산로보틱스는 현재 5천억 원이 부족하고요. LS는 1조 원 가까이 확대돼야 편입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8월 MSCI 지수 편출입 결정에 사용되는 주가 기준일은 7월 18일에서 21일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MSCI 지수 편입에 두산로보틱스가 한 10%만 더 올리면은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8월이 아니더라도 이 다음 MSCI 지수 편입을 노리려면 지금부터 천천히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번 두산 사업 재편을 하는 겸사겸사 이유가 만들어졌다. 두산로보틱스가 시총 6조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설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로보틱스에 끌어올린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두산마켓과 좀 더 시너지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두산마켓의 수익성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두산로보틱스 MSCI 지수 편입을 시킴, 이 두 가지의 영향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로보틱스가 오르고 있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로봇 시장이 괜찮고 긍정적인 건가요? 그냥 두산로보틱스가 그냥 끌어올린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추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까지도 나왔지만 이번엔 좀 진짜라는 거예요. 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CPI라고 부릅니다. CPI는 매달 발표가 되고요.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이 물가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냐, 몇 퍼센트가 내렸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주거비도 있고요. 그다음 거기 안에 나오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가 내는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고 내리고 있고를 판단하는 건데, 실제로 금리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냐 내리고 있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게 CPI, PPI, PCE, 소액 판매 지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 가을, 그러니까 9월이죠 정확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전달과 비교하면 CPI가 물가가 0.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된 게 아니라 원래 0.1% 올라야 되는데 또는 0.2% 올라야 되는데 둔화 예상치보다 적게 올랐어요. 가 아니라 0.1% 마이너스입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역성장한 겁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안 오른 거죠. 아예 뒤로 빠진 겁니다. 금리 정책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25% 한 차례 낮출 가능성을 80% 이상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확실히 깔았다며 이번 물가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CPI가 마이너스 기록했다? 이건 엄청난 거다. 왜? 사람들이 예상치에 부합만 해도 이건 잘한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 수혜가 들어가냐 바로 이 적자 로봇 기업의 수혜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고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수출을 하고 달러 가치가 높을 때 돈 버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금리 인하할 때 수혜 보는 기업들은 대출이라든가 투자를 받은 상황이 조금 편해지면은 수익을 보는 기업들이에요. 흔히 금리가 낮으면 돈이 더 많이 돌겠죠. 투자받기 쉽겠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적자 중소형 기업들, 그 다음에 성장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돈을 못 버는데 투자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내 주요 로봇 업체들이 지난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한 것이 영향입니다. 연구, 개발, 투자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적자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가 낮아야겠죠.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18% 상승한 5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까 두산 바켓 매출 9조였죠. 얘 매출 얼마? 예, 530억 원입니다. 규모가 달라요. 근데 두산 밥켓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530원 밑으로 9조가 들어갔습니다. 19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협동로봇 제조기업 뉴로메카도 작년 매출이 40% 늘어난 137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 손실은 14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명한 로봇 기업들도 적자를 내고 있고요. 일부 서비스 로봇 업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타격을 받았으며 로봇 청소기 사업이 특히 낙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청소하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좀 크다 하는 조금 그래도 좀 덩치가 있다 하는 로봇 기업들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적자 내냐? 돈을 벌어도 투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작은 규모의 중소형 규모의 로봇 기업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더 투자받기가 어렵겠습니까? 중소 로봇 업계입니다. 로봇 푸드테크 스타트업 로보 아르테가 창립 이후 현재까지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요. 201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자가 누적돼 2023년 결산 기준 미처분 이익이익 결손금이 82억 원입니다. GS 리테일, 네이버, 한국투자파트너스, IBK,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등등 누가 봐도 사실 투자에 관련해서 잘 몰라도 알 법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줬는데 그 돈이 약 110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도 투자받은 110억 원의 투자금은 완전 소진했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투자 없이는 기업 유지가 어렵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중소로봇 기업들은 더 어려워요. 우리가 덩치가 좀 크다는 로봇들도 적자 내면서 투자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소로봇 기업들은 그 돈조차 없고 잘못하면 정말 삐끗하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가뭄에 오는 봄비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기업들이 좀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로봇에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막 성장하는 성장 기업들, 그 성장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돈을 많이 박아야 되는 기업들, 신기술 기업들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도 야, 우리 로봇 다시 해보자 하면서 테스트를 또 진행하고 있죠. 삼성 반도체 로봇 투입 테스트입니다. 이번엔 진짜 테스트고요. 공정이 아닙니다. 사람을 넣는 거예요. 사람 모양의 로봇을. 삼성전자가 100% 무인 공정을 위해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0년에는 AI가 탑재된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 반도체를 제작하자라는 계획이고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실제 지금 휴머노이드를 넣어서 테스트하는 건 뭐 거의 처음이죠. 삼성전자는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을 구입해 최근 테스트했습니다. 누구?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제 삼성전자가 뭐 거의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죠. 향후 인구 감소로 반도체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한 조치인데 환경과 안전 문제도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인구가 혹시 부족할까 봐, 그러니까 인재가 부족할까 봐라는 걱정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도 로봇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2030년부터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얘기인데요. 총 인구 추이입니다. 이게 이제 인구로 봤을 때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2023년 5,171만입니다. 근데 이 추세가 언제 꺾이냐면은 갑자기 확 꺾이지는 이 하락폭이 갑자기 확 커지는 시기가 언제냐? 그게 2030년이에요. 이게 완만하게 가다가 갑자기 확 꺾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2030년이다. 그러니까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때 준비한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미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는 준비를 해야 이 꺾이는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2030년까지 로봇으로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로봇이 성장한다면 계속 흑자를 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로봇 기업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거죠.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SPG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실제 SPG의 기술력을 쓰는 로봇 기업은 적자를 낼 수 있겠지만 결국엔 SPG의 기술력을 쓰기 때문에 SPG는 계속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자 나도 얘는 흑자 난다는 소리예요. 최근 개발된 양파형 로봇 RBY1은 8당 3kg의 중량을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고 각 관절에 20개의 감속기와 이동을 위한 바퀴 휠에 2개의 감속기가 필요한데 이 감속기 모두를 SPG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SPG가 국내 감속기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위고요.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양사는 협동 로봇 개발 등 로봇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SPG가 그동안 금리가 높을 때 힘을 못 썼어요. 금리가 너무 높다 해서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추세 반등이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금리가 높을 때 저가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정말 10월에 급락이 나오고 유동성이 없다라고 할 때가 이때였는데 이때를 이탈하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가라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전 높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리나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한 26,000원 라인 때부터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만 얘기하자면 SPG는 실제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돼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지금 협동으로 같이 납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6,000원 가격부터는 긍정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HBM, AI 반도체, 그 다음에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플이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종목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집 있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일 좀 상승이 전망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승률이 대략 한 85%, 80%쯤 됩니다. 한 10개 중에 8개 정도 수익이 난다면 2개 정도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매일 12일, 11일, 10일, 9일, 8일 알려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계속 무료로 운영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제 2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